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동산 성공 투자 파트너 로드맨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대구 다가구를 매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가구 매수를 문의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원룸을 매수하여 운영을 하면서 월세는 받고 싶은데 이게 목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시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접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다가구를 매입하기까지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 매수자분들의 두려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 매수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구의 다가구 신축 공급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안 오실 듯 싶어서 제가 친절하게 통계 자료를 준비해봤는데요. 최근 5년간 대구광역시에서 매년 신축 다가구 건물이 얼마나 공급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직관적으로 봐도 2016년에 비해 2020년에는 약 4분의 1 수준으로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19년도, 20년도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줄었고 향후 다시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대구광역시의 다가구 공급량을 월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8년 6월 이후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2019년부터는 공급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것이냐면요. 2018년 6월 27일 이후로는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한 건설회사만 다가구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건축업자분들께서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서둘러 착공 허가를 받게 되었고 보통 다가구 건물 완공까지의 소요기간이 5개월 전후로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시적으로 18년도 하반기에 공급이 반짝 늘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다가구 신축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 기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특정 재화의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니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등 기존 다가구 주택의 멸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다가구 건물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아파트 입주자와 다가구 입주자는 아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다가구에서 가장 비싼 방 타입인 주인세대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자면요. 신축 주인세대의 전세는 보통 2억 5천에서 3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30평대 아파트, 특히나 신축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준신축 주인세대만 하더라도 1억대로 전세가가 내려오고요. 1, 2, 3룸은 이보다도 저렴하니 아파트랑 비교가 안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다가구 건물의 방들은 주인 세대보다 작은 1, 2, 3룸 방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 전월세를 들어가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주된 세입자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보시는 도표는 대구의 8개 구의 최근 5년간의 다가구 주택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고요. 전체 주택수에서 다가구 주택의 비율을 수치화하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요. 8개 구 모두가 적게는 2%에서 많게는 7%까지 다가구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구나 동구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의 비율이 큰 편이고요. 아시다시피 이 지역 일대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 예상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남구나 서구 쪽도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다가구 주택 비율이 감소할 듯 싶고요. 이미 달서구 쪽은 재개발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보니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이 통계치의 감소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겠나 전망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에 따른 매매가 상승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가 과거에 비해 무섭게 상승하는 추세이고요.
이러한 임차료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택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재산세와 종소세 등의 보유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자 이 부분도 임대인들이 전월세를 올려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게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순수익이 높아져서 수익률이 오르게 되니 매매가는 당연히 상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다 보니 순수익이 높아져서 건물의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의 기조를 보면 꾸준하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중이고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한은에서도 한동안은 기준금리를 높이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수익의 안정성입니다. 제가 여러 부동산들 중에서 다가구 건물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수익의 안정성 때문이었는데요. 부분상가나 통상가의 경우에는 일단 임차인이 맞춰지게 되면 임차인이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게 되다 보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경우라면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 자본 비율도 다가구에 비해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도 다가구보다 낮은 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거용 부동산이고 가장 보편적인 부동산이기 때문에 황금성이 좋고 시세 차익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세 중과 때문에 양도 차익을 거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를 해야 하는데 보유기간 동안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 흐름 확보가 어렵다는 측면이 아파트 투자의 단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상가나 아파트에 비해 다가구의 경우에는 보유 단계에서 현금 흐름이 창출되고 매도 시에는 급하게만 팔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지가 상승 덕분에 건물 감가를 제하더라도 시세 차익을 내고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비중을 높여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상가에 비해 진입 장벽도 낮은 편이고요. 경기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주거는 해야 하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낮고 특히나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낮은 다가구 건물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에 비해 다가구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대지 지분을 온전히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땅 활용도가 높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지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토지 전체를 온전히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대소성과 같은 리모델링이나 건물 멸실 후 신축을 하는 행위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향후 재개발, 재건축 시 토지 면적이 클수록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도심지의 대지는 매년 꾸준히 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학의 이론을 차용하자면 토지의 경우에는 다른 재화들과는 달리 부중성, 즉 부족하다고 해서 더 생산해낼 수 없고요. 부동성, 즉 필요한 곳으로 옮길 수도 없기 때문에 도심지의 땅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업에서 공인중개사인 제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원룸 시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절대적인 매물의 양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저희 중개인들도 상당히 난처한 상황인데요. 과거에 비해 공급되는 양도 적고 기존 건물들도 철거가 되다 보니 저렴하고 수익성 좋은 매물을 발굴해서 매수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작업이 예전에 비해 훨씬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 매매를 철회하거나 매매가를 높여서 다시 내놓는 매도인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게다가 매매 계약 시점에도 과거에 비해 매도인의 절충 금액도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물론 최선을 다해 매도인분과 절충점을 찾아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매도인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다 보니 절충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익률이 과거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매물을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1, 2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매물들이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되어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요즘은 6, 7%대의 수익률만 나와줘도 괜찮은 매물로 분류되어 영상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매매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되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대구 지역도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다가구의 수익률이 상가 수익률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겠나 하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재작년에 매수한 분들보다 작년에 매수한 분들이 웃돈을 더 주고 매수하신 것이고요. 작년보다 올해 매수하신 분들이 웃돈을 더 주고 매수를 한 격입니다. 매물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니 매매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건축 비용도 높아지고 인건비, 자재비 상승도 한몫할 테고요.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어떨까요? 다가구 건물을 다시 과거 2, 3년 전처럼 싸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전망하시는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매를 당장은 보류를 하셔야 하겠지만 그런 분들 치고 정말 저렴한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잡으시는 분을 저는 단 한 분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넘쳐나는 현금입니다. 현금이 늘어날수록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현금을 현물 자산으로 바꿔둬야 내 자산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연증발하는 것을 방어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의 결정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투자해서도 안 되고 내가 직접 공부하고 검증하고 계산해서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큰 돈이 들어가는 결정에 앞서서 두려움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망설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민만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습성이 있어서 주도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물론 꼼꼼하고 신중하게 따져보되 결정을 내려야 할 땐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고 더욱 윤택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더욱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가구 건물주의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저 로드맨 김 소장이 앞으로도 좋은 부동산 정보들과 알짜 매물들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곁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옆에서 도움을 드리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겠죠. 아무쪼록 본 영상이 다가구 건물 매수를 망설이고 계신 예비 매수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